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월북을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나 요즘 도박해갖고 어제 1억 날렸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봅니까? 어제 새벽 3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상한 기사가 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유심히 심층 분석을 좀 했어요. 어떤 거냐면 새벽 3시에 조선의 기사가 뿌려집니다. 이 기사입니다. 해경 선원들 진술 숨기고 월북 주장. 지금 이게 포털의 전체 메인에 단독으로 떠 있었다. 단독으로 조선의 단독으로 이 기사가 새벽에 퍼지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이 기사로 밀겠구나. 왜 그러면 금요일날 이 기사를 퍼뜨린 다음에 월요일날 국감 자료로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진술 내용이 이 기사의 내용 전체를 보면요, 그 배에 같이 탄 동료들이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응? 그래서 이 기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면요, 제가 이 기사를 다 봤더니 그냥 선원들이 저 사람은 월북 가능성이 없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회사 가서 날 도박하고 다녀라고 떠듭니까? 절대 못 떠들죠. 그렇죠? 같은 동료라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우울증이나 심적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하는 건 증상이 나와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에 관해서는 어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 단독이라고 쓴 기사는 그냥 동료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월북 가능성 되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당연히 해경에서는 이 사람 특이점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동료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 방공 교육을 받고 남북이 천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곽상도 선생님이 제 동료예요. 저기요. 내가 내일 곽상도 선생님이라고 또 계속 각성. 죄송합니다. 저기요. 정말로 제가 성을 바꾸든가 하든가 곽동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댓글에 누군가가 올리면서 곽성도 선생님 곽상도라고 불렀던 거 같은데 오늘 곽상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곽동수 선생님. 제가 생각해봐요. 곽상도 선생님이랑 동료예요. 친한. 나 다음 달에 월북 갈 거야. 우리나라 바로 고소를 해서 간첩죄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한데, 자살을 하거나 하셨던 분들 주변에서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없어요. 네. 지금은 법적으로도 없게 돼 있지만 그리고 도박했다라는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같은 배에 타 있는 사람이지 죽고 못 사는 게 아닌데, 여기 이쪽 배 타고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곰살궂게 정말 친하지 수저 몇 개까지 아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공무원들은요, 그냥 자기의 어떤 공적인 일들을 하죠. 그냥 친한 동료들과 술 한잔하면서 몇몇 친한 들은 빚 때문에 좀 힘들어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같은 동료들의 증언만 가지고 월북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정은혜 의원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월북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내일 월북할 거야. 다 떠들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렇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월북을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월북을 하고 싶어도 얘기 못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나 요즘 도박해갖고 어제 1억 날렸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봅니까? 이거는 이 기사는요, 그냥 해경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저는 그런 거 낌새 못 차렸는데요. 그 14명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아예 4명은 이분이 이 배에 탄 지 며칠 안 돼갖고 이 사람을 몰라요. 그래갖고 아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류도 강하고 당시에 밀물로 조류가 동쪽에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해를 잇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이 말의 모순은 뭐냐면 최초로 조사할 때 12시에 이분이 없어졌대요.
밤 12시에 자정에 근무 교대를 할 때 잠깐 나간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 없어진지를 그 다음날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없어진 걸 알았대요. 그럼 이 사람이 없어진 걸 12시간 동안 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분이 언제 저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 저게 질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기사는 완전 사기예요. 사기. 저는 최근에 병장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뭐 휴가 뭐 아니라고 결론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살, 타살, 월북 중에 본인 생각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혼도 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전적으로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저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월급 가압류예요. 그건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이분은 월급이 가압류돼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주변에서 그거 관련돼서 10여 명 이상이 돈을 빌려줬고 그렇죠.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말을 안 해도 회사의 월급이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빚이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 치고 특히 물에 뛰어들으면서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구명조끼 입고 자살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자살로 추정된다? 한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투신하면서 자살을 할 때 구명조끼 입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봤습니까? 야당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자꾸 보는데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으면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텐데 구명조끼를 입었고 몸에 반이 올라갈 수 있는 부유물이 있었습니다. 1m 남짓이라고 돼 있는 것들. 그게 오래 관측이 됐고 우리 쪽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초기의 정보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울산어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12층에서 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우린 안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면 3층에서 났다는 3층은 놀이터기 때문에 그런 왔다 갔다 합니다. 초기 진술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감청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엎은 건데 이분들의 얘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는 일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없으니 월북이 아니다로 몰고 가고 싶은 거죠. 꾸미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꽃게를 대신 사준다 그래갖고 돈을 통장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돈도 받고 채무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동료의 진술만 믿고 정부가 해경이 이 사람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단독이라 그러면서 숨겼다. 중요한 거는요. 왜 정부나 국방부에서 이분을 월북 가능성을 했냐? 감청을 할 때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무지한 국힘당은 감청을 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안보 문제거든요. 깔 수 없는 거죠. 예? 없는 자료를 있다고 하면서 월북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에 어제 새벽 3시에 썼더니 여러분들 포탈 가보시면요.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포탈하고 월북 숨겼다 프레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료들의 월북 가능성 없다를 숨겼다라는 이 단독인데, 이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또 사망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종전선언을 그렇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경엽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하나 올리신 게 남북경협 김경엽.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종전선언 대표 발의를 또 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으니 도로 포장하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때 뭐 최지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해안가에 오는 뭐 킬투샷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그런 정책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뭐 사전에 미리 뭐 교감이 되거나 교류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동료들의 말만 믿고 마치 정부가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걸 숨겼다. 정부가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안보 문제고 어제 전화 하태경이 국감에서 하는 게 가장 코미디였어요. 감청하고 있었으면서 왜 끼어들지 못했냐요. 그게 그럼 감청이냐? 무전이지? 삼자통화야? 어? 정말. 난 진짜 어떻게 감청을 하고 있었으면서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했는데 왜 거기서 말리지를 못했니? 무슨 삼자통화도 아니고, 어? 나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정말. 저 자꾸 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우리가 휴대폰을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1대1로만 됐지만, 이제 요즘은 이렇게 뭐 3명, 4명도 통화가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왜 자기는 껴주지 않았냐고, 너네 둘이 통화하는데,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같이 할 상황이 있고 그런데, 되게. 정쟁 국감을 즐기고 있어요, 얘들이. 온갖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논의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그건 안 하고 정쟁으로만 일삼으면서 아님 말고식으로 계속 던져요. 이걸 20일씩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군대 안 갔다 보면 미필이잖아요, 하태경. 모르는 거죠. 무슨 뭐 다정하게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감청은 어떻게 보면 첫 버전이거든요. 첩보를 모아갖고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에 의해서 군의 대처가 일어나는 건데 이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어갖고 아니 그거 우리 남한 우리 국민인데 그러면 주파수 바꿔버리죠 바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미필들 큰일이에요 이런 것들. 저기 나오고 있네요. 우리한테 협조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던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정말 저 국방부 장관 저기 앉아 있다가 얘 뭐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아니면 전쟁 전투하는 블랙 그런 코미디도 아니고 게임만 진짜. 해도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게임만 해봐도 양쪽 뭐 보이스 뭐 하잖아요 같은 팀. 그거 만약에 첩자가 들어가고 야 쟤네가 어디 공격한대 그거 세나가 뭐 그냥 죽는 아니, 거거든요. 무슨 장기 둘 때 훈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급박하게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야 저쪽이 우리 얘기 들었대. 이미 북한 쪽에서도 사이가 좋건 안 좋고 그거는 종전선언 나기 전까지 어떤 나라나 잠깐 확전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주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게 있었다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앉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앉았으니 네, 어쨌든 그 월북 가능성 없었다. 이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월북 내일 마음 먹은 사람이 동료들한테 나 내일 월북 하니까 다들 잘 지내. 다들 잘 지내 그러면 잘 살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럴 마음이 있었어도. 이런 상상의 어떤 기사를 쓰는 조선 새벽 3시에 제가 어제 체크를 했던 기사입니다.